네,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여러 가지로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선전하고 있는 섹터 있죠. 이 반도체 섹터 쪽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되는 모습인데요. 내용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시죠. 개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59조 원을 살짝 넘어섰는데 시장 예상은 60조를 넘어설 것이다. 한 61조 정도 가이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짝 하회를 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7조 1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시장은 6조 중반대를 예상한 바 있죠. 그래서 한 해 동안의 실적도 총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230억 정도 나왔는데요. 229억 5천억 원 규모다. 이렇게 229조 5천억 원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한 6% 정도 줄어드는 수치고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27조 7천억 원가량, 전년 대비로는 반토막 났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실적뿐만 아니라 간밤 미국 증시 내에서도 힌트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반도체주들은 강세 흐름이 뚜렷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에 8%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고 이 부분을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후반대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에 대해 월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조금 더 면밀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리서치 센터장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상상인증권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치를 발표를 하셨을 텐데 그 예측에는 부합했나요? 네, 예측보다는 좀 상회했고요. 한 10% 정도. 그래서 수치 자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괜찮은 실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실적에는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반도체하고 휴대폰, 스마트폰 두 개가 이익의 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각각 3조 정도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쪽에서 마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이 60조가 좀 못 미쳤기 때문에 매출은 그냥 예상 수준보다 소폭하였는데 이익률이 좋았다는 것은 일단 그 제품의 믹스가 예를 들어서 5G 폴더블 폰이라든가 아니면 랜드 반도체 가격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펀더멘털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 랜드라든지 아니면 또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의 비용 조정 이런 관계로 환입된 어떤 일회성 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 이익에 따라서 이게 7조 1천이라는 숫자가 기대치 6조 5천보다 갭이 있긴 한데 그게 고스란히 펀더멘털적인 건지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에 통제하고 그다음에 가격 환입으로 인한 재고 평가 환입 이런 특수한 요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이던스 발표이니만큼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또 여러 방면으로 좀 추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가장 좀 귀에 꽂힌 얘기가 수익성이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전체적으로도 이제 성적이 좀 집계가 된 상황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50%나 좀 감소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4분기 실적은 한 6조 5천억 정도만 펀더멘털 기준 나오면은 일단 지나간 과거 실적은 잊어버리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느냐는 초점인데요.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일단 가장 좋고요. 반도체가 중에서 특히 낸드가 먼저 올랐고 D램도 요즘에 현물 가격 중심으로 반등을 보이기 때문에 삼성뿐만 아니고 하이닉스도 좋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1분기 또는 2분기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겨울 봄까지는 긍정적인 톤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작년 실적에서
4분기가 6조 5천억 실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1분기 숫자도 더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추세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게 리저너블한 숫자 같고 그렇다면 그 숫자적으로는 아마도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0% 가까운 베이스가 작년에 낮으니까요. 성장이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주가는 상승 기조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매크로 미국이란 사태 이런 거 포함해서 매크로적인 변수가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방향성은 삼성 하이닉스 중심으로는 좀 버티거나 우상향 쪽으로 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신제품들이 1분기, 2분기 초반까지 계속 나온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계속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속도 측면의 회복 속도하고 관계없이 주가는 어느 정도는 견조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2019년도에 부진할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했던 거고 2020년 올해 1분기에는 뭐 디램이나 이런 쪽으로도 가격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분기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원래 4분기 실적이 한 6조 5천억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 4분기는 4분기 작년 4분기보다 소폭 내려가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로 봤는데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올랐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봤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 4분기 숫자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더라도 7조 비슷하게 나오면은 19년도 1, 4분기 숫자보다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YOY 전년 동기에 비해 플러스로 변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대감까지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삼성전자의 실적 공식 발표가 부문별로 1월 30일 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부문별로 회사의 가이던스랄까 아니면 시장에 대한 입장, 투자 이런 걸 봐야지 1분기 실적이 지금 4분기 실적만큼 유지되면서 2분기도 계속 좋아진다. 이런 확신을 좀 신뢰도가 높아질 텐데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두 주 더 좀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방향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52주 신고가와 크게 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오늘 시장 분위기를 이기고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상상인증권에서는 하우스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또 관련된 IT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좀 곁들여 주시죠.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한 공식적인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 프락시 회사인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긍정적이라는 것은 삼성전자 이익의 반 이상 차지하는 반도체가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닉스 삼성하고 경쟁하는 화웨이하고 스마트폰에서 화웨이가 쉽지 않은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진다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톤으로 보는 곳이 맞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보기에는 컨센서스 삼성전자의 기대치 6만 원 중반 또는 7만 원 정도 목표 주가는 아마도 그 매크로가 받쳐준다면은 올해 내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매크로가 좀 부진하다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으니까 도달하는 속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반도체가 나니까. 반면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LG 투자이라선 중소 장비 업체 소재주에 대해서는 한 70%는 긍정적이고 30% 지켜봐야 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70%는 삼성전자가 꾸준히 투자할 거니까 남은 30%는 하이닉스가 투자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입장을 표시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반도체 가격이 좀 더 어느 정도 추세를 보여야지 아마 2분기 지나면서 투자에 대한 포지션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에 많이 기대하는 장비 업체들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반영됐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도 더 나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올라가는 건 LG에 관해서는 조금 지켜야 될 것 같고 삼성이 투자하는 디스플레이 장비주는 최근에도 좋았습니다만은 삼성 관련 디스플레이 장비는 당분간 강세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리서치 센터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들고 계셔도 그리고 없어도 많은 고민을 낳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가 전략 세울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삼성전자 반응이 너무 강해서 약간 좀 난감할 정도입니다. 지금 주가 분위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도 오르고 SK 하이닉스도 오르고.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전체 시장은 어쨌든 그 중동발 악재 때문에 다 같이 눌리는 분위기인데, 네. 두 거장만, 두 대장주만 네. 홀로 강하니까 조금 소외된 면은 있지만, 이게 나쁘게 보면 그렇지만은 왜 너희들만 강하냐지만은 좋게 보면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 전체 시장의 펀더멘탈이 어쨌든 체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 대한 어떤 전망치 같은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강화됐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빼고는 거의 다 지금 다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아침에는 폴더블 폰이라든가 스마트폰 카메라 쪽에서는 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공격이 개시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대부분 다 이제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섰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내부적인 어떤 대세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이번 건이 아직 미국의 발표가 대응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전면전 형태로만 확전이 안 된다면은 이번에 그 조정 구간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또 체력이 튼튼하다면 반등 탄력도 또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의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뭐 전면전만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를 1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고요. 아마 코스피가 왜 더 강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두 종목 보시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세는 상당히 강하다. 아무래도 실적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돼줘서 그랬을 텐데, 이번 실적 발표의 시사점은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는 이제 세부적인 어떤 부문별 실적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가이던스니까요.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디램하고 낸드 쪽의 출하량은 좀 증가됐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꼭 이번 실적뿐만이 아니라 지난 기간 계속해가지고 이제 관찰을 통해가지고 보면은 디램하고 낸드 쪽에는 출하량이 좀 증가가 됐을 건데, 근데 이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단가는 아직까지 확실한 반등은 안 나왔지만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낸드 쪽은 확실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디램 쪽도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인다 하는 부분에서 그동안의 추정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준 부분이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올해 전반적인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거로 지금 다들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마이크론 주가는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거의 가시권이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강화시켜주고 있어서 이쪽 IT 관련된 어떤 전망은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폴더블하고 스마트폰은 분명히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 호조가 있었고, 특히 폴더블과 관련돼가지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5G 스마트폰 시장이 또 개화되는 부분, 폴더블 시장 개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교체 수요가 올해로 이전된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스마트폰 쪽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보는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IT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오늘 시장 분위기와는 참 다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만 마치 딴 나라에 상장돼 있는 종목같이 그렇게 움직임을 나타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익성이 좋아졌다 그래서. 게다가 폴더블 폰, 뭐 삼성 측에서는 팔아봐야 몇 대 안 돼. 우리 수익에 별로 도움 안 돼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에 도움을 줬는지 궁금한데, 지금 표도 하나, 표가 하나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건가? 맞아요. 이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밸류상으로 따져보는 것도 있지만은 좀 이제 재밌게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패턴이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한 과거의 흐름이요. 과거의 흐름을 이제 표를 보시면은 고점에서 한 30% 빠지잖아요. 그럼 그 가격대에서 거의 한
2배 이상 오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2002년도에도 보면은 많이 빠졌다가 2,800를 올랐죠.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도 보면 빠졌다가 2004년도에는 2.2배 정도 올랐고요. 또 1.7배 오른 적도 있고 쭉 오르다가 2015년도부터의 반등폭을 보게 되면 또 2.5배가 올랐고 요번에 또 빠졌습니다. 요번에 빠져서 저점 부분이 어디냐면은 35,000원 부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배 오른다면은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치를 지금 최고 7만 원까지 내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은 좀 가능하겠다. 또 이제 이번 실적이 나온 걸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올해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7만 원이 그것이 그 뜬구름 잡는 어떤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 참 머리 좋아요. 그리고 표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도체 수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동안에 이제 그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들만 했었는데 여기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올해 이제 그 보게 되면은 12월 달,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에 보게 되면은 YOY로 이제 빨간 선 있죠. 그거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좀 탈출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빠지는 부분이 2019년도에는 계속 빠졌잖아요. 그럼 그런 기조 효과들 때문에라도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은 계속해가지고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디램 가격이 ASP 단가까지 올라가고 좀 출하량은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두 강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 워낙에 관련된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보면 좋은데 이쪽은 또 힘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반도체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다들 이제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왔다는 부분만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2020년도 예상 실적을 좀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들 우선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그 원칙으로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는 지금 비메모리 쪽에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도 지금 시장 초반에는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다 빠졌는데 비메모리 쪽에는 좀 강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테스나도 상승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비메모리 쪽에 뭐 이제 그 네페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상승 쪽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빠졌습니다. 빠지긴 했지만은 오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비메모리 쪽에서 좀 들썩들썩거리는 부분들이 있고 LB세미콘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지금은 음봉이지만은. DB 하이텍도 신고가 경신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쪽에를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이 주로 이제 후공용 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그러면은 이거는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보시면 돼요. 다품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패키징하는 부분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후공종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증착 장비를 좀 보셔야 돼요. 증착 장비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반도체 공정 중에 보게 되면은 반도체 공정이 한 200가지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 공정 중에 증착 장비가 쓰이는 공정이 한 100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증착 장비는 끊임없이 쓰이게 된다. 증착과 관련된 이제 그런 장비들 뭐 이제 좀 보시면 좋겠고, 원익 IPS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는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그 불산 그 부분을 그 순도 높은 것을 해냄으로 인해 가지고 순도 불화수소.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또 포토레지스터 같은 것들은 거의 동진세미캠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 줄 수가 있어요. 독보적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카메라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침투율이 높은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가죠. 삼성전자의 이제 침투율이 높은 종목들 중에 모듈 업체 중에 보게 되면은 캠시스 같은 종목이 있는데 캠시스 요즘에 올라왔는데 오늘도 보면은 상승권에 있었어요. 초반에 지금 근데 2차 공습이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은 그런 정도로 이제 침출이 좀 높은 종목들 그리고 플래그십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폴더블 쪽에는 사실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종목이 안 돼요. 폴더블 쪽에는 이제 결국에는 UTG고요. 그러니까 그 경화 유리를 보셔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힌지 보셔야 되겠죠. FPC 보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종목이 뻔하죠. KH바텍 예. 바로 나오죠. UTI, 뉴퍼, 포라지마 뭐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그런 네. 종목들이니까 폴더블 쪽은 그럼 보셔야 되겠고. 네. 근데 지금 폴더블 쪽에는 오늘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쵸. 제 생각에는 폴더블 관련된 쪽에는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G 스마트폰 쪽에는 필터랑 안테나 보셔야 되는데 뭐 필터 쪽에는 와이솔 뭐 독보적인 존재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저기는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OEM 쪽으로 좀 돌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뉴스는 좀 보시면서 가셔야 되겠고 안테나가 FPCB 안테나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어요. 네. BH 같은 경우에 FPCB 안테나를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